앞에 여러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김유신 장군은요, 분명히 희대의 최고 명장이자 또한 덕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유신 장군은요, 서기 642년에 암양주의 군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삼국 4기 선덕 여왕조라든지 또 삼국 4기 김유신 조의 상편 중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덕장이란 것은 바로 암양주의 군주로 부임하면서 처음 그가 취한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신라의 최고의 장군의 신분으로서 암양주의 초대 군주로 이래 부임을 하였죠. 그가 선덕 여왕에게 명명받았던 소임은요, 바로 대야성을 다시 탈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640년에 대야성이 백제에 의해서 정벌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대야성 성주인 김품석과 또 김춘추공의 딸인 고타소가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신라 조정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보아서는 신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위기의 순간에서 김유신 장군이 암양주의 군주로 부임하게 된 것은 곧 대야성을 다시 탈환해야 하겠다는 그런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로 와서 이 암양주에서 주병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군사를 조달해야 되는데, 막상 암양주에 다다르고 보니까 암양주 백성들이 아무도 그를 마중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느 곳에 봐도 길가에는 사람 한 사람이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서 김유신은 문득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하, 이 지역은 구 압도국의 지역이다. 그리고 그 압도국 백성들이 아직까지 신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일찍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기 102년에 동등한 사만의 한 소국으로 되어 있던 사로국과 압도국 그 사이에서 문득 사로국이 신라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하고 서기 102년에 국왕이 스스로 신라에 넘겨주었다. 이로써 신라와 합병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일성왕, 지마왕 편에 보면은 많은 압독 국민이 이에 항쟁을 하게 했고, 신라 조정에서도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압독민들의 반항심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파사왕이 친행을 해서 압독 국민을 달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 역시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김유신은 지금도 역시 신라에 대한 반감이 있기에 이 주민들이 아무도 나를 마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로서 달포 동안을 그들과 함께 저작거리에도 같이
있고, 또 심지어 영하는 곳에도 같이 그들과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스로 압독 그 백성들이 대하성이 이미 정벌이 된 상태에서 백제의 침입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스스로 자위대를 구성하고, 만약의 경우 백제가 암양주를 공격했을 때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잡고, 일단 지금 같으면 어병과 같은 그런 조직을 창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것을 지켜본 김유신 장군은 곧 선덕 여왕을 배알하고 암양 주병, 즉 암양 주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여왕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그들을 정예군으로 군사를 훈련시켜서 대하성을 탈환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진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 속에는 다분히 김유신 장군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죠. 결국은 선덕 여왕의 윤허를 받은 김유신은 그들에게 달포 동안 자기가 행하였던 여러 가지 사연들을 설명하고 그들의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군사 조직으로 이제 편성을 하고, 군사 조직에 편성된 그 암양주의 청장년들은 곧 신라의 한 병사로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서기 646년에 이르러서 대하성 정벌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암양주의 최초의 병영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